이게 수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사용 로그의 풀이가 큰 틀에선 두 개가 있는데 어떠한 로그 A에 정수분이 3, 소수분이 알파래. 그러면 사용 로그의 기본 풀이는 로그 A는 정수분 더하기 소수분이거든. 그래서 어떠한 사용 로그를 정수분 더하기 소수분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클래식한 사용 로그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고 로그 A는 정수분이 3, 소수분이 알파면 다음처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찾고 싶은 게 뭐야? 로그 루트 A분의 1의 소수부분인데, 근데 항상 조심해야 할 건 로그 A는 정수분이 3, 소수분이 알파면 N은 정수고 알파는 양의 소수기 때문에 알파는 항상 0과 1 사이야. 0 포함, 1 안 포함. 근데 알파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알파의 범위가 지금 0과 1 사이인데 이거 범위 안 쓰면 박살나기 때문에 항상 알파의 범위를 항상 유의한다. 왜냐면 양의 소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정수분 플러스 소수분을 잘리는데 소수분의 정의는 항상 양의 소수분이거든. 요걸 알 때 찾으래. 그럼 뭐해? 입히게 해야지. 그러면 로그 루트 A분의 1은 역수니까 A 몇 승이냐면 마일승. 루트는 2분의 1승이잖아. 이쁘게 쓰면 이거 로그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맞나요? 역수니까 음수승. 루트는 2분의 1승. 그러면 앞에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지금 로그 A를 뭐라고 두고 있냐면 로그 A는 3 더하기 알파. 졌거든. 알파를 다음과 같고 알파는 0과 1 사이.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알파거든. 근데 얘 뭘 찾고 싶다?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라 소리입니다. 얘를 다음 수를. 그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마 3분의 1은 얘를 정수 부분 소수를 짜개면 이거 마 1, 마 2분의 1 마 2분의 알파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항상 내가 이제 뭐 이런 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는 뭐 1.4면 1 더하기 0.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이렇게. 마찬가지 문자가 좀 헷갈리거든. 그럼 다음 친구를 정수 부분 소수를 짜개려면 얘 잘랐어. 얘가 문제거든. 근데 지금 알파가 0과 1 사이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0 사이란 말이야 이렇게. 알파가 0과 1 사이면 2분의 1 나누면 0과 2분의 1 사이. 음수 곱하면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한 마이너스 한 0.4쯤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 했잖아. 그럼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을 넘냐 안 넘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 1 못 넘거든. 마1과 0 사이 수지. 그때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른 거야 지금. 근데 음수 나중에 생각. 마이 더하기 일단은 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0.5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0.9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숫자의 감을 보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르면 마1 마이너스 2분의 뭐 이렇게 쓸까?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어떠한 로그 n이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이거 정수분과 소수분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사용료 값이 음수 나온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4는 정수분이 마1, 소수분이 0.4 이런 맨날 맞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4니까 음의 소수 부분은 안 되죠. 항상 양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꿔줘야 마 2 플러스 0.6 이런 식으로 양의 소수 부분으로
만들어야 그때 등장하는 정수가 정수 부분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얘가 마일과 0 사이의 수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여기다가 1 주고 여기다가 마일 줘서 이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단 말이지. 왜 이래? 그래서 얘가 마일과 0 사이 음수니까 1 주고 1 빼주면 마이 플러스 1 줬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그럼 얘가 0과 1 사이의 수예요. 즉 정수, 즉 양의 음수면 양의 소수분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정수분 소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마이가 정수분, 소수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양의 소수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상황에서 암수 된다면 여기를 마이를 주고 자를 때 마이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알파, 일부러 여기를 큰 걸 주고 양 줘버리면 마이 플러스 2분의 1 빼기 알파, 즉 다음처럼 작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자르는 게 아니라 덜 주고 덜 준 거지. 다음주 써버리면 얘가 0과 1 사이인 거 확인하면 끝나는데 지금 알파가 0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마일과 0 사이고 1 주면 0과 1 사이고 2로 나왔기 때문에 0과 2분의 사이니까 양의 소수분이네. 얘가 0과 1 사이인 걸 확인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거 보고서 그냥 대충 소수분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아니라 다음 줄 잘랐다면 다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양의 소수분으로 바꿨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 지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 양의 소수분을 만들 것.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보인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개 다른 것 같다. 이게 뭔데? 여기다가 z 넣은 거예요. 그러면 로그 z는 fz 플러스 gz거든. 근데 얘는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죠. 그럼 내가 얘를 n, 얘가 알파라고 합시다. 보통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면 n은 정수고 알파는 지금 0과 1 사이의 양의 소수죠. 0 포함 0도 됩니다. 그럼 지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요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어떻게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fz 플러스 gz가 a, 얘가 n이고 얘가 알파니까 n 더하기 알파가 a. 마찬가지 fz 곱하기 gz가 b인데 두 개의 곱이 b. 다시 얘의 두근이 얘거든. 이게 뭐니? 이게 뭘까라는 거야. 이게 뭘까라고 하면 n이 z분의 1이니까 로그 z분의 1은 fz분의 1 플러스 gz분의 1이거든. 그럼 잘 봐. 항상 봐봐. 결국 하고 싶은 건 문자의 소거거든. 연립해서 문자를 지우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로그 z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해놨어. 세팅해놨죠 이렇게. 근데 fz분의 1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즉 연립해서 문자에 소거하고 싶은데 다음 친구들은 n과 알파가 성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n은 자연수, 알파가 양의 소수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부정방정식 풀고 있는 거야. 문자가 부족한 말이야. 문자가 많단 말이야. 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n의 성질, 알파 성질, 로그 성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꿔줘야 돼요. 얘가 뭔지 구하기 위해서 로그 z분의 1은 z에 마이너스 1 쓰기니까 마이너스 z분의 1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z야.
근데 얘가 n 더하기 알파라며. 그럼 얘는 뭐요? 와. 이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맞아? 즉 fz를 n 더하기 알파로 넣었기 때문에 fz분의 1은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로우 z. 로우 z가 n 더하기 알파니까 다음 차 붙인 거지.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으면 그게 얘랑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음수야. 음수도 어떻게 한다고? 음수야 음수. 음수는 1 더하고 1 빼야지. 사용로그가 음수값이 나오면 항상 뭘 하겠어? 양의 소수분으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1 주고 1 빼야 돼. 그래야 마 n 마 1 플러스 1 빼기 알파. 그래야 다음 로그 z분의 1의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입니다. 왜냐면 알파가 0과 1 사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해주고 아니 마이너스 알파 해주고 1 더해주면 마찬가지 얘도 0과 1 사이거든. 등호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루트가 n 마알파인데 만약에 알파가 0이면 문제 생겨요. 그냥 지금 알파가 0과 1 사이인데 알파가 0인 게 항상 함정이거든. 알파는 항상 양의 수수 부분이거나 0이야. 0이 될 수 있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내가 알파가 0이 아닐 때 푼 거거든. 그때 알파가 0일 땐 이따 다시 볼게.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뭐 마이너스 0.1 같은 거니까 1 더해주고 1 빼줘서 얘가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 그러면 fz분의 1은 다음 친구의 정수 부분이니까 얘가 마 n 마 1인 거고 얘가 1 빼기 알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한 걸 아까 구한 책에다가 때려 박아갖고 연립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fz분의 1과 gz분의 1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웠다. 아까 안 쓴 거 좀 더 쓰면 아까 뭐 했었냐면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이 요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마저 써주면 얘가 마 a고 얘가 뭐요? b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지금 구했잖아? 이거 뭐요? 얘 구했지? 얘가 마 n 빼기 1 얘가 1 빼기 알파.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나오거든? 똑같이 얘가 마 n 마 알파인데 합이 어디 갔어? 합이 a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의미 없거든? 얘가 문제겠죠? 얘가 마 n 마 1 얘가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b는 요거야. 넣어주면 비 없어진다. b가 사라지면서 n 알파 빼기 2의 3 이러면 n과 알파에 대한 식 나오고 전개해서 이쁘게 하면 답 나옵니다. 전개한 마 n 플러스 n 알파 마 1 플러스 알파는 n 알파 빼기 2의 3 지워지고 마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넘겼으면 n은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정 방정식입니다.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예요. n과 알파를 어디서 찾냐? 얘는 정수, 알파는 0과 1 사이의 소수예요. 야, 여기다가 2분의 1 더해서 정수 나오려면 알파는 뭐밖에 없어? 알파는 2분의 1밖에 없어. 어떠한 양의 소수를 2분의 1에 더해서 정수 나오려면 알파는 2분의 1 뿐이지. 왜냐면 알파의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알파가 2분의 1이면 n1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 마무리 지으면 n과 알파를 알기 때문에 어디 갔어? 찾고 싶은 거. 어디 갔어? a. n 더하기 알파. 그럼 이제 a는 이제 n 알파. a는 더한 거니까 2분의 3. b는 곱한 거니까 2분의 1이겠죠? 아까 하다 한 거
이어서 하면 알파가 0이 아닐 때 얘가 0이면 다른 상황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가 0일 때도 확인해줘야 돼. 함정이 학교 시험에서 항상 알파가 0일 때 함정으로 안 구하면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아까 마이너스 로우 z가 마알파면 알파가 0이면 정수분이 0인겨 소수분이 0인겨 그럼 얘 그냥 정수분이겠지. 그죠? 이렇게 안 나와요. 0 나옵니다. 그냥 얘가 정수분 소수분 0 나온단 말이야. 알파가 0일 때가 돼요. 얘는 안 돼. 소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의가 이렇게 되잖아. 양의 소수분의 정의, 그러니까 소수분의 정의가 정확히 하면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소수분의 정의는 항상 말하지만 양의 소수분 또는 0입니다. 0도 돼요. 0이 함정입니다. 항상 0을 함정으로 돼요. 항상 학교 시험의 문제는 함정에 걸리지 말 것이야. 학교 시험만 함정이 나와요. 모의고사나 일반 시험지는 함정이 잘 안 나옵니다. 함정이 문제인 건데 정의가 있습니다. 항상 0이 함정이야. 0도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냥 정수분이 2, 소수분이 0인 거거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n이 100이면 즉 10의 거듭제곱이면 뭐 이런 식이니까 2예요. 정수분이 2고 소수분이 0이죠. 정확히 하면 어떠한 수가 10의 거듭제곱이면 그 친구는 정수분만 나오고 소수분이 빵 나옵니다. 이런 경우 있다. 근데 알파가 0이면 얘가 0이잖아. 그러면 B가 0 나와요. 얘 0입니다. n 곱하기 알파가 B이기 때문에 얘가 0이면 0 나와. 그러면 이거 0입니다. 0이 아니라고 됐기 때문에 무슨 나오죠?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것까지 끝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그 2가 0.3010이래. 2의 50승. 굉장히 큰 수의 몇 자릿수? 자릿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2의 50승이라는 굉장히 큰 수의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로그를 쳤어. 그러면 얘는 50 곱하기 로그 2인데 로그 2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줬잖아? 15.05야. 근데 왜 저렇게 바꿔요? 때려서 이건 지금 정수분이 얼마고 정수분이 15 소수분이 0.05 그러면 정수 부분은 뭘 해준다고? 자릿수. 소수분은 뭘 해준다고? 숫자 배열. 이게 저번 시간 한 사용로그의 목적이죠. 사용로그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한 굉장히 큰 수에 사용로그 때려. 그럼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정수 부분은 자릿수,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 넣어준다. 저번 시간 한 거. 그럼 자릿수는 정수분이 15면 몇 자릿수라고 했어? 하나 늘죠? 16자릿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16이면 16이겠지. 즉 정수분이 구해진다면 정수분의 1 더한 자릿수가 등장한다. 그래서 2의 50승 굉장히 큰 수란 말이야. 2를 50번 곱했으니까. 그럼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16자릿수라고. 근데 어떠세요? 수분이 나오면 1 더하면 자릿수입니다. 그럼 얘는 숫자별 알려주는데 얘가 숫자별 알려주려면 얘가 어떠한 상로 값을 갖는지 알아야 되거든. 뭐 얘가 만약에 로그 1, 2, 3이야. 예를 들어서 아닌데 그러면 숫자별이 1, 2, 3입니다. 근데 모르잖아? 안 줬거든? 지금 얘 로그가 모르지? 그래서 얘는 못 구해. 얘는 구할 수 없습니다. 못 구하면. 응? 똑같잖아요. 뭐라고? 숫자별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사용 로그 값이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를 모르잖아.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다시 2번 똑같습니다. 2분의 1의 30승이라는 친구의 모습이 궁금해서 로그를 쳤어. 쳤더니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2니까 마이너스 30 곱하기
0.3010이니까 마이너스 9.03이거든. 이거 또 그래서 지금 정수분 마이너스 9인데요. 이런 맨매를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하기 마구 플러스 마이너스 0.03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줘야 마10 플러스 0.97 즉 다음 친구는 정수분이 마10이고 소수분이 0.97이라 97이요? 이따가 1 더하면 0.97이지 왜 마찬가지 얘가 숫자 자릿수를 알려주는데 음수면 어떻게 읽냐 부호 떼고 소수점 10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 나온다 라고 읽습니다. 양수는 1 더하면 되는데 지금 n이 양수인 경우는 1 더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음수면 n이 음수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n이 음수면 부호 떼고 얘는 0.00000000 해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처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따가 생긴 거 있다고. 뭐 얘는 2분의 1을 30을 곱하면 2분의 1, 뭐 4분의 1, 8분의 1 쭉 갈 거 아니야. 엄청 조금 안 쓰겠지. 0.00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음수 나온다면 음수 마찬가지 자릿수인데 0이 9번 나오고 10번째에서 처음으로 0의 숫자 뭐 등장했지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싶다. 그럼 얘는 소수점 10번째에서 처음으로 0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해석한다 했지. 이거 한번 다시 할게. 복사가 하면 이런 거야. 로그 2.382 0.3766이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사용 로그를 표를 통해서 뭘 줍니다. 어떤 몇 개의 값을 줄 건데 주어졌다. 근데 로그 n이 3.3766이래. 다시 사용 로그의 목적은 n이라는 굉장히 큰 수의 성질이 궁금해서 사용 로그를 때렸어. 그러면 다음처럼 뭐가 나오냐면 근사값이 나와요. 나왔을 때 얘를 추정해보고 싶다고. 그럼 다음 친구는 지금 정수분이 얼마고 소수분이 얼마야? 정수가 3이고 정수분이 3이고 소수분이 0.3766이거든. 200 아닌가? 그러면 정수분이 3이면 자릿수는 1 더한 거라니까. 네 자릿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수분이 3이면 정수분은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했고 계산 말고 의미를 보는 거야. 지금 계산 말고 그냥 계산할 수 있지. 계산 말고 의미를 좀 보고 싶은 거야. 숫자 갖고 노는 거니까. 정수분이 3인 건 자릿수를 의미하니까 네 자릿수인 거고 같은 말이야. 계산을 결국은 의미로 읽어보자 이거야. 이게 둘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마지막 걸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고 했지. 집어넣어 계산 됩니다. 그게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거지. 의미로 쓰면 소수분 0.3766이면 얘의 대응하는 로그값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얘 줬어. 이게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줬어 이렇게. 소수분이 0.3766이면 걔의 사용값을 알면 238이야. 그럼 얘는 숫자 배열이 238이라는 소리예요. 238 줘야 돼. 소수분에 대응되는 로그값을 줘야 된다. 그 로그값이 숫자 배열이거든. 그러면 n은 어떤 수냐? 네 자릿수고 숫자 배열이 238이야. 그러면 네 자릿수고 숫자 배열이 238이니까 238 뭔지 모르는 건 필요 없으니까 0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고. 물론 이걸 거꾸로 연산만 한다면 구하기 위해서 3.3766은 3 더하기 0.3766이니까 얘가 로그 238이니까 넣으면 238 곱하기 3승 왜냐면 로그 2380이니까 n은 2380
이건 연산이잖아, 연산. 연산 잘하면 되지. 근데 이게 결국은 다음을 말합니다라는 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항상 연산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 얘를 이제 의미로 써. 아, 결국 어떠한 n의 값에 근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형 로그를 때렸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각각 무엇을 결정하고 있구나. 한 번만 더 빨리 합니다. 근데 안 주면은 안 주면 문제 생겨요. 찾아야 돼. 안 주면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 문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4326 이렇게 해보자. n이 뭐니? 그러면 음수면 뭐 해야 돼? 마4 플러스 마이너스 0.6234니까 뭐 해야 돼? 뿌리 말해주면 마5 플러스 0.3766이죠. 그래서 다음 친구는 정수분이 마5 소수분이 0.3766 그랬을 때 정수분이 음수라면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겠고 음수면 어떻게 읽는다고 했냐면 불을 뜬 다음에 소수점 다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라고 읽는다고 했고 소수분에 대한 로그 값을 알고 있다면 숫자 배열이 238입니다 라고 선택했으며 그렇다면 n은 0.0000 다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등장한 거고 숫자 배열이 238이다. 요점을 하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 로그의 본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배경식이 필요하거든. 왜 배경식이 필요하냐면 3의 10승에 최고 자릿수만 구하지. 그럼 보통 여기다가 뭐도 물어보냐면 몇 자릿수예요도 같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 문제가 아니라 얘는 둘 다 물어보시기 때문에 얘를 좀 더 많이 내는 편이겠지. 3의 10승이라는 3을 10번 곱한 굉장히 큰 수가 있을 때 최고자의 숫자가 뭐니? 그리고 몇 자의 수니? 라고 다음 숫자의 수의 성질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하기 위해서 상형 로그를 쳐요. 그러면 10 곱하기 로그 3이니까 로그 3은 줬거든? 그러면 4.771이야. 그렇다면 다음 친구는 정수 부분이 4구 소수 부분이 0.771이거든. 그럼 정수분이 말하는 건 명확해요. 얘는 뭐다? 몇 자릿수다? 5자릿수다. 오케이. 근데 얘는 숫자 배열을 알려주는 건데 다음 숫자 배열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가 로그 면지 줘야 된다고. 안 줬어. 0.771을 갖는 로그 값을 안 줬다고. 그럼 못 찾아요. 오, 어떻게 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뭐 로그 541이래. 이게 줘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0.771은 로그 541 이렇게 줘야 숫자별이 541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줬잖아. 근데 못 찾아. 로그 2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그 3도 사용해야 돼. 로그 2는 왜 준 거예요? 해야 돼 지금. 그러면 몰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 근사값만 찾아야 돼. 근사값만. 근사값으로서 최고 사리수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그걸 하고 싶은 건데 봐봐. 로그 2가 0.3010이지. 얘는 477이지. 얘는 더 크지. 맞아? 더 커. 뭐? 배경식은 이겁니다. 로그 2가 얼마라고? 로그 2는 3010이야. 로그 3은 477이야. 적거든 이렇게. 근데 난 얘 찾고 싶잖아. 네. 그러면 얘 근사가 필요해서 그럼 로그 4인가? 로그 4가 얼마야? 0.552. 로그 4는 이거 2배 한 거야. 어떻게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배 한 거야 이렇게. 그냥 2배 하면 돼요.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나오니까 로그 4는
2 곱하기 로그 2니까 당연히 이거 2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거의 다 아, 근데- 쓰는 거 아니야? 나 생각해보니까 그 뭐지? 로그 2랑 3값 하면은 4, 5, 6, 8, 9 이거 다 할 수 있다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있잖아 지금. 로그는 얼마야 로그? 로그 했잖아 저번에. 2 1 빼기 로그 2. 1 빼기 로그 2죠? 왜냐면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뭐니까? 1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로그 5는 2분의 10이거든? 그러면 이거 1 빼기 로그 2죠? 맞아요? 그러면 1에서 로그 2 빼면 되니까 0.6990입니다. 문제가 좀 썩었는데요. 배경 지식으로서 필요해. 즉 내가 수소문이 0.77이면 걔가 어떠한 로그 사이에 있는지 알아야 근사값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어진 게 2랑 3이기 때문에 로그 2, 로그 3 하면 4, 5, 6, 8, 9, 7 제외하고 다 찾을 수 있어. 7은 왜 붙여야 돼요? 안 줬으니까. 로그 6이 로그 2랑 로그 3 더하면 되죠. 맞아요. 얘는 6은 거의 찾았네요. 다 알아.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더하면 로그 7, 7, 81이거든. 그럼 더 할 필요 없어 실제로 이 문제는. 왜냐면 난 얘 근사값이 필요한데 얘 어디 사이에 있어? 얘는 이렇게 0.771 사이에 있다 그렇게. 그럼 나는 얘가 어떠한 로그 값인지 궁금한데 걔는 다음 두 개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라고. 로그 네모는 5.5랑 6 사이에 있다고. 로그 6과 로그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5점 땡땡땡 아니야? 숫자 배열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5점 뭐라고 이렇게. 그럼 무조건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 배열은 5로 시작하겠지 무조건. 즉 정확한 사용값을 안 주면 근사값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0.77이 어떠한 사용 로그 사이의 숫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봐야 돼.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6 해보니까 0.699, 0.778이 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다음 주에 사용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5랑 6 사이라고. 그럼 얘는 무조건 정확히 뭐 5.11 그럼 11이겠지. 모르고 그냥 이것만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없다 아는 게. 그러면 숫자 배열이 5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나머지 못 찾아요. 그러면 사회 10승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찾은 거야? 5자리 수래. 5자리 수래. 30승은 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니까 5자리 수고 숫자 배열이 5야. 그러면 30승은 잘 모르겠지만 5자리 수고 5로 시작한대. 뒤는 모른다고. 그냥 이 정도. 아, 4의 10승은 5자리 수고 3으로 시작해 정도만 찾고 싶은 게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최고 자리 숫자라는 게 얘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제일 왼쪽에 있다. 제일 앞에 있는 숫자. 제일 크잖아. 얘가 내가 찾고 싶은 최고 자리 수를 말하는 겁니다. 딱 이 정도 찾고 싶은 거야. 이게 사용자의 목적인데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말했잖아. 사용료는 뒤지기 어렵다고. 근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그 뒤에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끝났지만 로그 7은 보통 안 줍니다. 몰라요. 로그 8, 로그 9 두 자릿수까지 가요. 아니요. 여기서 있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랑 여기는 못 나와 이렇게 모르잖아. 8과 9 사이에 나올 수 있지. 여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로그 8, 로그 8은 뭐시여? 로그 2에 3승이니까 이거 3배 한 거거든. 0.9030. 로그 9는 뭐의 제곱이요? 3의 제곱이니까 이거 2배 한 거거든. 0.9541인가? 42인가? 맞나? 4, 5. 맞죠? 예. 여기 사이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일 어려운 건 얘 아니면 얘야.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루트 2가 1.4래. 루트 8이 뭐니? 2루트 2잖아. 얼마에? 예를 들어서 얘가 1.4래. 이거 뭐니? 2.8. 이거 외울 거야? 아니요.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이런 느낌이지. 야 로그 2랑 로그 3 두 배 차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로그 2랑 로그 3이면 4, 5, 6,
8, 9를 다 셀 수 있어야 되겠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8번 보면 x의 범위를 주고 로그 x랑 로그 x 함승이 소수 부분이 뭐하대? 같을 때 같대. 프리1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시작한 겁니다. 사양 로그를 프리1 사양 로그는 n 더하기 알파 정수 부분 더하기 수수 부분이에요 라고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스타트를 끈 것이냐, 무엇으로 문제를 넣을 것이냐. 프리1은 n 더하기 알파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n은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다음처럼 세팅을 해야 되겠지. 범위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로그 x의 3승은 뭐요? 이거 뭐요? 모시기 이 둘이 더하기 알파. 맞아요. m 더하기 알파입니다. 왜?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그냥 빼면 그딴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같으면 얘가 1.7이면 얘가 3.7 같은 거예요. 그럼 빼면 2잖아. 왜 빼냐면 그러면 이제 m의 정수 그럼 같으면 다음 쳐 놓고 푸는 건데 이거 왜 빼냐면 그럼 이제 로그 3의 x의 3승은 요거니까 얘를 새로 쓰면 이거거든. 이거 왜 빼냐면 소수분이 같을 때 왜 빼냐면 빼면 2로그 x가 n 빼기 n 정수 나오거든. 뺀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사양 로그는 정수가 나오는 게 극히 드물어. 왜냐면 루트 x는 기본적으로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가 정수가 나오는 게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럼 정수란 조건이 아니면 문제를 풀기 쉽다 이거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로그 x 제곱이랑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 m 더하기 알파라고 소수분을 갖게 놓으면 빼면 정수가 나와요. 즉 2로그 x가 정수예요.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고. 근데 빼는 순서가 중요해. 아니 보통 순간이 있어요. 큰 거에서 잘할 때좀 이쁘겠지. 상관없지만 더 이쁘겠지. 양수 나오게 하는 게 기억할 거. 음수인 거보다 양수가 더 이쁘겠지. x가 계산 한번 줄어요. 음수로 쓰면 계산 한번 늘겠지. x가 100과 1000 사이야. 그러면 나는 로그 x, 2로그 x가 정수니까 2로그 x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 로그 치면 로그 x가 로그 100이랑 로그 1000 사이인데 로그 1002 얘는 3이란 말이야. 2 곱하면 로그 x가 2 로그 x는 4랑 6 사이거든. 등호 중요하고요. 그러면 야 4랑 6 사이에 안녕 정수 먹을 게 없어. 5 어? 4에 빼먹어 4. 답이 2개 나오는 겁니다. 4일 때 5일 때 답이 2개 나오는 겁니다. 끝났어.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1번 뭐일 때 다음 친구의 이 로그 x가 4일 때 그러면 로그 x가 2 양쪽에 10 때리면 지워지니까 x가 10의 제곱일 때 즉 100이라고 답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2번 2 로그 x가 5일 때 4 아니면 5니까 5일 때 그럼 이제 로그 x가 2분의 5인데 마찬가지 10 날려버리면 x는 10의 2분의 5승이거든. 그러면 10의 2분의 5승은 10의 2분의 5승은 이쁘게 쓰면 1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승. 잘가. 그럼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승. 그러면 10의 제곱은 100. 얘는 루트 100, 루트 10. 그러면 얘가 이쁘게 쓰면 100 루트 10인 겁니다. 저 계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10? 10의 2분의 5승이잖아. 네. 그러면 2분의 5는 2 더하기 2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더하기와 곱하기로 잘려요. 그죠. 즉 얘를 지금 정확히 말하면 가분수를 바꾸고 있는 건데 왜냐면 10의 2분의 5승 답이지만 안 이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수꼴을 루트꼴로 바꾸는 중이라고. 10의 제곱은 100이고 10의 2분의 1승은 루트 10 아니야?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루트 모양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얘도 답이야, 실은. 저기 똑같습니다. 다음 두 개의 수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뭐 0.7, 1.7, 얘가 1.3 이딴 모양이야. 그럼 아까는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면 정수야. 얘는 합이 정수겠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한다?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시작하고 싶다. 그렇다면 로그 루트 x는 n 다음 친구의 소수 부분과 다음 친구의 소수 부분이 더해서 1이기 때문에 1 빼기 알파라고 놓아야 돼요. 그래야 소수 부분이 더해서 뭐니까? 더해서 1이니까. 근데 조심할 점은 뭐냐면 원래 알파는 0과 1 사이인데 알파에 0 들어가거든? 얘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알파가 0이 되면 얘의 소수분이 0이면 얘의 소수분과 더해서 1이 나올 수 없어. 0, 1이면 소수분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빠집니다. 그래서 n은 정수, 알파는 0과 1 사이 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파가 다음 상황은 0인 게 발생하지 않아요. 함정에서 만약에 알파가 0인 상황 발생하면 지워야 됩니다. 이게 알파가 0이면 무슨 상황 나오냐면 n이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꼬라지가 알파 0이야. 그래서 100이야. 로그 100은 얼마냐면 2죠. 소수분이 없지. 10의 거듭제곱 꼬라지면 정수분만 생기고 없어요. 소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등 안 들어가는데 답이 이딴 거 나오면 갖다 버려야 돼. 알파가 0 나오는 거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있다고요? 있어요. 왜요? 왜 있어요? 뭐 나오면 나올 왜 범위를 잘 주면 나올 수도 있지 왜? 범위를 잘 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못 나오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마찬가지 얘는 더해야 되겠지. 더하면 로그 x, 얘는 로그 2분의 x 더하면 2분의 3 로그 x가 m 더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인 걸 활용해서 답을 내고 싶다인 건데 x의 범위가 10의 7승부터 18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양변에 로그를 때려서 그렇다면 로그 x의 범위가 뭐예요? 묻는다면 7과 8 사이지. 그럼 7과 8 사이인데 나 뭐 해야 돼? 2분의 3을 곱해야 돼. 그러면 2분의 3 곱하면 2분의 27과 2분의 3 로그 x 얘는 12야.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10.5기 때문에 다음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정수는 11이 유일합니다.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11이야. 그러면 로그 x가 넘어가면 3분의 22거든. 그러면 이거 x가 10에 3에 22승이거든. 별로 안 이쁘죠? 뭐 얘를 이쁘게 되지만 답을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 꼭 루트 계열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안 이쁘다며요. 그러니까 복이 없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복이 없을 수 있으니까. 세제곱근, 그러니까 루트는 좀 많이 바꾸는데 세제곱근은 좀 덜 바꾸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로그 x의 소수분을 원하기 때문에 로그 x가 3분의 22면 이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르면 7개 플러스 3분의 1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다음 친구는 정수분이 7, 소수 3분의 1, 답은 3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0이 아니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 답이 그지 같아 갖고 만약에 2분의 3 로그 x가 막 뭐 6 이딴 식이면 로그 x가 4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러면 이거 알파 0인 거야 이거. 즉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함정 내갖고 만약에 다음 식으로 6이래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4야. 그럼 4는 소수분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다음 모양은 될 수 없어요. 그럼 저런 거는 문제 어떻게 풀어요? 좀 버려야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한 개 나왔잖아.
답이 여러 개 나오는데 알파가 이런 거 버려야지. 답이 아니지 걔는. 답이 아닌 친구도 등장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함정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감각인데 상로그의 정수분이 3인 수가 몇 개니? 그럼 내가 그 자연수를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자연수의 상로그 값에 정수분이 3이거든? 그럼 소수분을 알파라고 하자. 야, 다음 친구의 사용로그의 정수분이 3이야. 그러면 알파가 0과 1 사이의 수기 때문에 로그 n의 범위는 3과 4 사이에요 라고 쓰면 맞아? 이건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써준 거고, 어떠한 n의 사용로그에 정수분이 3이라는 건 얘가 로그 n이 3. 땡땡이라는 수잖아. 그러면 결국은 로그 n의 범위는 3과 4 사이지. 3 포함, 4 안 포함. 프레츠는 범위를 문제로 쓴 거고 10 하면 날아가면서 n의 범위가 다음과 같거든.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게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n은 몇 개? 그러면 1000과 10,000 사이의 수는 몇 개라고 물어본다면 자연수의 개수 공식은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면 빼면 됩니다. 10,000 빼기 1000이 얼마야? 9,000이요. 어? 9,000이야? 10,000 빼기 1000은? n은 몇 개? 내가 궁금한 거. 그래서 n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면 자연수의 개수 공식 둘 중에 하나만 등호했다면 빼면 됩니다. 네, 이게 내가 거듭 말하지만 수에 대한 감각이라고 했잖아. 야, 정수부는 뭐 알려준다고? 정수부분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자릿수. 자릿수 알려주는 거거든. 자릿수. 맞아요? 몇 자릿수야? 4자릿수.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야, 네 자리 자연수는 몇 개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자리 자연수는 몇 개? 네 자릿수는 뭐부터 뭐까지? 1000부터 999. 이거지. 이게 이 소리 아니야? 1000부터 10,000까지. 만은 안 포함. 같은 소리 아니야? 근데 소수 부분이 자연수의 개수 공식 잠깐 써주면, 근데 포함되는 걸 빼는 거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잠깐만. 알파와 베타가 자연수일 때 다음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다음처럼 둘 중에 하나 등호가 빠지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보자. 이거 분수일 때도. 분수일 때 안 됩니다. 알파 베타가 자연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아,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얘가 알파만큼 더 많잖아, 개수가. 하나 빠진다고 이렇게. 얘 그다음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랑 개수가 누가 더 많아야 하면 얘가 하나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만 외우고 있으면 하나 적고 하나 더 많아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사용로그는 십지법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감각만 하는 거란 말이야. 숫자에 대한 감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말이 어렵거든. 잘 봐. 어떠한 친구의 그 자연수를 m이라고 한다면 역수 n분의 1 사용로그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마1에 마2 더하기 알파라고 해도 되고, 야 생각해봐. 어떠한 정수의 역수의 사용로그 값이 얘의 정수 부분이 마1에, 그럼 이 친구는 마2랑 마1 사이에 있는 거 맞아? 그래야 정수 부분이 마2 나올 거 아니야.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마2면 뭐 마2 플러스 알파 꼬릴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마2랑 마1 사이, 이건 내가 완충지인 거고 한 번에 가도 된다 이거지. 결국은 프리2는 범위로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니까. 그럼 똑같이 m에 대한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역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 마일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로그 m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양쪽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양쪽 마이 곱하면 뒤집어지지? 뒤집어져요? 네. 1 등호 돌아가고 2 맞아요? 네. 지금 양변에 음수 곱하면 부등호방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양쪽에 10 하면 m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지. 그럼 다음 사이에 m의 개수가 몇 개로 물어온다면 등호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빼면 답이겠지. 몇 개냐면 90개겠지. 둘 다 구했네. 자, 문제를 잘 읽으면 초기 온도가 T0 항상 뻔할 뻔합니다. T0는 초기값입니다. T분이 지나면 온도가 라지 T로 바뀐대. 다음에 되었대. 라지 T 아니에요? 스몰 t, 라지 t. 아. 얘는 t0. 초기값. 초기 온도 t0가 20일 때 발생한 지 스몰 t가 8분의 9분이 지나면 라지 t가 365래. 그러면은 T0에 20 넣고 맞아요. 작은 T에 8편 넣으면 그다음 라지 t에 365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그냥. 숫자 넣기죠. 그냥 넣기야 넣기. 예. 그래서 얘는 진짜 안 읽어도 돼. 그냥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면 넣으면 돼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밑에 거 문제 너무 힘든데. 365 그 다음에 일단 쓸게 일단 찾아야 돼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첫 번째 넣은 걸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 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면 3, 4, 5 얘가 얼마야? 로그 12가 1이거든. 그냥 K가 등장해버리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뭐래? 스몰 t가 A일 때 라지 t가 710이었대. 그때 A 시간은 뭐니? 그럼 또 넣어. t가 710일 때 T0는 20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K를 고정이에요. 출기온도니까 보통 주는 건 고정이에요. 밑에 안 줬잖아. 그럼 고정이겠지. 마찬가지 K는 9S 3, 4, 5 로그 8A 더하기 뭐하면 돼? 계산하면 끝입니다. 넘어가면 690 딱 봐도 딱 나눠 떨어지겠죠? 2 나와야 되니까. 지워지면 2 그럼 로그 8A 더하기 1이 2거든.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로그를 풀든 상관없거든. 로그를 날리기 위해서 2 해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10 해주면 날아가면서 10의 제곱이 8A 더하기 1이니까 넘기면 A는 8분의 99AO라고 답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다 있다는 식이야. 뭐 각 지수함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건 결국은 지수함수를 위해서 한 거고요. 지수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원이 지수 방분응식도 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뭐냐면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승을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지수꼴로 변화하는 걸 지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거 x에 1 넣으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이면 2 넣으면 2의 제곱 3 넣으면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곱하기 2씩 커지는 그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함수는 x에 집어넣었을 때 y가 지수꼴로 변하는 친구들을 지수함수로 부를 거고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제곱인데 주의할 건 밑에 대해서 범위가 생깁니다. a가 1이 되면 얘는 상수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 될 수 없어요. a가 음수되면 x에 제한 조건이 생겨. 우리는 x에 모든 수를 다 넣고 싶거든. 근데 얘가 음수면 x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발생합니다. x가 뭐 분수나 이런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음수가. 그러면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승이고 a는 1이 아니고 a는 양수꼴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기본형은 항상 무엇을 결정합니까? 라고 말하면 기본형은 항상 개형을 결정합니다. 개형이라는 건 생김새를 말하는 거고 a가 똑같으면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겹쳐집니다 를 개형 같다, a 같다 라고 말하지, a가 같아야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겁니다. a가 다르면 겹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유형이 두 개거든.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a가 0과 1 사이가 있을 때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그릴 거예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을 작을 때 두 번 그릴 겁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a가 1보다 큰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y는 2의 x의 그래프인 거고, 그럼 다음 친구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어요? 를 그릴 때 항상 그래프를 처음 그릴 때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어떻게 생겨 처먹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 다음 친구는 0 넣으면 지수가 0이기 때문에 이 0은 1, 0,1을 지납니다. 1 넣으면 2 지나고요, 2 넣으면 4 지나고, 3 넣으면 8 지나고 엄청 위로 커지죠? 근데 거꾸로 마일 넣으면 2분의 1, 마이 넣으면 4분의 1, 마3 넣으면 8분의 1, 16분의 1. 즉 다음 친구는 0 넣으면 1이 지나가는데 숫자를 크면 클수록 쫙 커져. 음수를 넣으면 점점 작아지는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 작아지지만 0은 안 돼요. 0.0001 뭐 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이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딴 식.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보면 항상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정치라고. 정치. 함수를 처음 배우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정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의역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입니다. x는 어떤 수든 다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실수. 치역 보면 야 y는 2x면 지수는 밑이 양수면 전체 항상 양수야. y는 y의 범위가 치역인데 양수이기 때문에 y는 양수예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x축 밑에는 없지. x축 위만 생깁니다. 지수는 항상 0이 될 수 없고요. 항상 양수입니다. 정치. 두 번째. 뭐가 보이니? 보이는 게 있니? 보이는 게 있어? 절편. 절편 너무 쉬워요. 보통 정점이라고 읽어요. 정점. 정점이 뭐냐면 y는 a의 x승은 그러니까 결국은 절편도 정점이긴 하지만 각 함수마다 의미를 갖는 정점이 있어. 뭐 2차 함수는 꼭지점,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같이. 보통 정점의 기본적인 정의는 y는 a의 x면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보통 정점이라 불러요.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 0,1. 즉 0,1은 지금 지수함수의 일반형은 y는 a x승이니까 a만 움직일 수 있는데 a와 관계없이 나는 점이야. x가 0이면 a가 뭐든 간에 항상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정점의 의미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a와 관계없이 나는 점 0,1이 산다. 그 다음에 점근선.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가져요.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4 넣으면 y가 점점점 작아지지만 즉 x축에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y는 0이라는 x축 점근선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a가 1보다 클 때를 그리는데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다음 식은 증가합니다. x가
우리가 다음 함수가 증가함수인데 실제로 증가함수는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최대 치수거든. 야, 너의 주식이 증가하고 있대. 그럼 너 주식 뺄 거야? 아니 당연히 묵혀야 묵혀야지. 그죠? 즉 내가 증가하고 있으면 x가 크면 클수록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x가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을 거고 클 때 제일 크겠지. 그 때문에 최대 치수를 구하기가 용이하겠네. 지수함수는 다음 4개를 보는 게 기본기고요. 마찬가지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서 그려보면 y는 2분의 1 x를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마일승이니까 y는 2의 마x승을 그리면 된다고. 근데 관계가 뭐냐? 이거 x자리에 max 넣은 거니까 다음 두 개 함수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예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 기본 그래프를 그릴 때만 숫자를 넣고요. 그 다음은 관계를 보는 겁니다. y는 2분의 x, 즉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실제로 x에 마이너스 넣은 거예요. 그럼 다음 두 관계는 y축 대칭이라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열심히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를 y축으로 접으면 끝난다. 접어.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그릴 뿐이에요. 그럼 똑같이 얘는 0,1을 지날 거. 점근선도 똑같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같아달라. 정치가 바뀌었니? 아니요. x에 못 들어가는 거 없거든. 똑같아. x에 못 들어가는 게 없어요. 치역도 위만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똑같은 게 정치 똑같고 점근선, 정점 다 똑같지. 근데 달라진 게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해요. 그러면 증가랑 감소인 걸 알고 있어야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A가 1가 크면 기본함수에 대해서 증가하고요. 0과 1 있으면 감소합니다. A가 X죠? 내가 지수의 의미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안, 정점의 의미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가 y는 2의 x의 그래프죠. a가 바뀌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y는 3x, a가 커졌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a와 관계없이 0,1 지나요. 근데 아까 얘는 1이면 2였거든. 얘 1이면 3이지. 2는 8이었는데 얘는 9거든. 제곱이니까 27. 즉 더 빨리 커집니다. 근데 얘는 아까 마일리면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3분의 1이야. 얘는 4분의 1인데 얘는 9분의 1이야. 더 빨리 작아져요. 그럼 얘네가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는 건 여기서밖에 못 만나? 0,1밖에 못 만나요. 즉 A가 바뀌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y는 2x와 y는 3의 x는 똑같이 0,1에서만 만납니다. 다음 상황 기본기는 즉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0,1이니까 A가 바뀌었잖아. 2에 3으로 A가 바뀌었어도 x 0 넣으면 항상 y는 1이죠. 근데 A가 1가 큰 상황에서는 A가 커지면 더 빨리 증가하고 더 빨리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0,1을 기준으로 어때? 바뀌지 순서가. 이쪽은 주황색이 크고 이쪽은 파란색이 크지. 그렇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수치가 반전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y는 2분의 x면 y는 3분의 x처럼 더 A가 작아지면 똑같이 0,1을 지날 거고 얘는 1이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얘는 1이면 3분의 1이거든. 더 빨리 감소한다고. 얘는 마일리면 2란 말이야. 얘는 마일리면 3이야. 더 빨리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x는 이렇게 됩니다. 더 위에 있고 더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더 위에 있고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A가 바뀌면,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보고서 누가 누군지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 계획 그려놓고 헷갈리면 다음처럼 숫자 찍어놓고 기본 함수 찍어놓고 점 찍어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표준형이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게 표준형이야. y는 a의 x 꼬라지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게 표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y자리에 y 빼기 q, x자리에 p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 빼기 p, 넘기면 y는 a의 x의 p 플러스 q입니다. 얘가 표준형이에요. 얘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미만 일단 평행이동 되었구나라는 의미만 일단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식으로 해석하고 즉 평행이동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로 해석할 겁니다. 그럼 지금 a가 1보다 클 때만 풀어볼 거고요. 그럼 우리는 그 4개만 하면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정치.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예요. y, 치역은 잘 봐봐. 야,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야, 양수. 그럼 양수에 q를 더했거든. y의 범위야. 양수에 q를 더했어. 그러면 y는 q가 크겠지. 0보다 큰 범위에다가 q를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q가 클 거 아니야. 그게 y의 범위니까. 마찬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점이에요. 정점은 언제가 정점이냐면 지수가 0일 때야. 얘가 0일 때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수 0 들어가면 지수 1 나와요. 전체는 1 나와. 즉 지수 0 되려면 얘 0 되려면 밑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재려면 얘가 0 돼야 돼. 이렇게 x에 p 넣어야 된단 말이야. x에 p. x에 p를 넣으면 fp는 a의 0승 더하기 q야. 근데 a의 0승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q입니다. 조심해야 돼. 1 더하기 q야. 정점은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일 때야. 근데 조심할 건 지수가 0이면 전체 1 나와요. 얘 p 넣으면 이거 1이라고 1. 0이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 지수는 절대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0 나오려면 전체 1이니까 1 더하기 q, p를 집어봤을 때 1 더하기 q가 정점입니다. 근데 제가 q가 저 p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1은 왜 더해요? 얘가 얼마냐니까? 얘는 1이요. 그럼 1 더하기 q, p를 그러니까 점이잖아. 점. 이해했어. 그럼 x를 할 때 그때 p를 적어놔야지. y를 적어놔야지. x가 p일 때 y가 1 더하기 q라고. p가 q가 아니야. 점근선은 항상 될 수 없는 게 점근선이거든. 절대 최수용은 카리나랑 사귈 수가 없죠. 왜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없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지수는 절대 0 될 수 없어요. 지수꼴이 0일 때가 점근선이야. 즉 얘가 0일 때 y는 q가 점근선입니다. 얘가 0 넣으면 돼요. 지수는 0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거라며. 안 되면 얘는 0 될 수 없어. 0 될 때 이때가 점근선입니다. 이 자체가 0일 때. 그럼 0 더하기 y는 q가 점근선. 네 번째. 마지막. 증가야 감소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까지 해주면 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뭐해? 아직까지는 그냥 수식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로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의미로서 이렇게 어떤 기본형 y는 a의 x승이 있다면 a가 더 크다면 기본형은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y는 0인 친구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를 뭐 하냐면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 거잖아. 그럼 이제 쫙 이런 식으로 이동된다고 치면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점선이 0,1에서 p,q로 밀렸기 때문에 0, 1이 pq 불리면 p, q 더하 1인 거고, 마찬가지 y는 0이 점선이었는데 q만큼 올라갔으니까 점근선도 y는 q만큼 올라가겠지.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꾸로 역추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거꾸로 갈 거예요. 거꾸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추적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의심했다라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Y는 대칭 아니에요? 대칭이 어디 있어? 아니 이런 거 있으면 1번 정의역 치역이 뭐라고?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를 하겠습니다. x는 지수함수는. 치역은 얘가 양수니까 1을 더하면 전체는 2보다 클 거 아니야. y의 범위니까 얘가 y잖아. y는 2보다 크다. 정점 뭐하라고? 지수가 얘가 0일 때라고. x가 1일 때죠. 1은 0 나오죠. 그럼 f 1은 3의 0승 더하기 2야. 3의 0승을 맨날 0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실수로 1입니다. 1,3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맨날 틀리는 거야. 맨날 틀리는 건 조심해야 돼요. 3번 점근선은 지수가 0일 때라고. 지수꼴이 0일 때 0! 많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a가 양수죠. 아니 미안, a가 3이니까 a가 1가 크지. 증가한다까지 식을 보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칭 이동만 하면 돼요. 대칭 이동은 뭐 간단합니다. y는 2의 x를 봅시다. 그냥 기본 그래프. y는 2의 x의 그래프는 지금 a가 1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릴 수 있겠죠. 똑같이 0,1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 본 겁니다. y는 ax,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실제로 y는 ax의 그래프인 거지. 그럼 0,1을 지나고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 y는 2분의 1의 x. 그러면 이거 아까 한 것처럼 y는 2의 마x. 그럼 이거 뭐 하냐면 이거 얘랑 비교해 보면 x 자리에 마x 넣은 거니까 y축 대칭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y는 2의 x의 그래프를 알면 당연히 y는 2의 마x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y축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지. 증가의 감소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y는 a의 x인데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는 다음처럼 그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x. 그럼 이건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x는 2x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y에 마x를 넣은 거기 때문에 마y를 넣은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원함수를 x 접으면 돼요. 달라집니다. 뭐가? 정점이 0,1이야. 0 넣으면 마일 나오지. 그래서 y는 지수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면 원함수에 대해서 x축 대칭인 거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증가의 감소에 감소하지. 마지막은 다음 친구를 원점 이동시킨 거거든. y는 마 2의 마 x 혹은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정확히 말하면 얘는 지금 y는 a의 x이고 요건데 a가 1보다 큰 상황을 말하는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ax인데 a가 0과 1 사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서 얘는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원함수를. 얘 증가의 감소, 증가하지. 그래서 항상 계획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빨리 그리기 문제 풀기를 할 거고